우리는 매력적인 사람에게 끌린다. 어떤 사람은 유머가 뛰어났고, 어떤 사람은 외모가 훌륭했고, 어떤 사람은 카리스마가 있었다. 저마다 매력이 있지만 다 갖출 수도 없고, 어느 하나 그들보다 뛰어난 매력을 가지기란 쉽지 않다. 넘치는 매력으로 사람을 끄는 그들은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것은 바로 대화를 잘하는 것이었다. 10분 안에 책 한 권. 안녕하세요, 장독대입니다. 아무리 비대면 시대로 변했다지만 우리는 관계에 있어 대화 없이는 인생을 살아가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말을 잘하면 인생을 살아가기 쉬운 걸까요? 말하기가 나를 드러내고 내 의사를 전달하는 데 1차적인 목적이 있다면 대화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세상을 내 편으로 만드는 데 목적이 있다고 한석준 아나운서가 말한 바 있습니다. 그의 책 대화의 기술이란 저서의 내용을 빌려 저의 생각을 말씀드릴게요. 같은 대화를 하더라도 누군가는 마음을 여는 대화를 하고 누군가는 빈축을 사는 대화를 합니다. 앞서 말한 말하기는 나에서 너로 일방적인 소통인 반면 대화는 나와 너가 우리가 되는 쌍방향 소통이라고요. 축구에서 나만 골을 넣으면 되는 페널티킥이 아니고 서로의 균형이 필요한 캐치볼과 같은 거죠. 때로 한 사람이 공을 잘 던지지 못하더라도 상대방이 뛰어난 캐치 실력이 있다면 그 공을 받아낼 수 있는 것처럼요. 그렇게 대화는 한 사람의 능력만으로도 성공적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 사람이 유독 경청해주고 이해하려 노력하고 긍정적인 태도로 임한다면 대화의 질이 크게 향상되는 것은 물론 좋은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겠죠. 인간관계를 넘어 개인적인 성장, 직업적인 성공에도 영향을 미치고 고객과의 효과적인 대화, 리더십까지 모두 향상되는 기본 중의 기본이지만 그럼에도 가장 어려운 것이 대화였어요. 그렇다면 왜 이렇게 대화는 어려울까요? 저는 이 책을 접하기 전에도 대화에 관련된 많은 책을 많이 읽어봤는데요. 무엇보다 경청을 해야 하고 얼마 전 업로드했던 영상처럼 좋은 질문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화라는 건 결국 상대방이 내 말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저자도 이 점을 콕 집어주었는데요. 얼마나 잘 전달하기 위해 어휘 능력을 구사하느냐가 아니라 상대방을 인정하고 수용하려는 태도를 갖추는 것이 시작인 거죠. 그러니까 무게중심을 상대방에게 두는 거예요. 예를 들어 어떤 흥미로운 주제로 대화를 하고 있다면 저 얘기가 끝나면 내 얘기 해야지, 내 이야기로 대화의 밀도를 높여야겠다와 같은 게 아니라 상대방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그의 말에 공감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상대방을 존중하고 이해하려는 태도가 바로 우리가 만나고 싶고 호감 가고 대화하고 싶은 사람인 거예요. 예를 들면 경제나 독서, 인문학 유튜브 같은 것들을 보면 그들은 누구보다 경제나 독서, 인문학 부분에서 뛰어납니다. 하지만 그들의 유튜브는 성공 사례가 비교적 적다는 통계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전문가가 일반인을 대상으로 만든 유튜브 영상은 대부분 난해하다는 평가를 받는다는 것이에요. 상대방에 대해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청자 입장에서는 너무도 어려운 거죠. 즉 성공한 대화라는 건 또 이야기하고 싶어야 하고 실패한 대화라는 건 또 이야기하기 싫은 겁니다. 그들은 청자의 무게중심이 없기 때문에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이런 말을 한다고 해요. 거참 왜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먹어? 진짜 문제는 못 알아듣게 한 본인인데도 말이죠. 장사에서도 비슷한 것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백종원 대표의 말처럼 장사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각자의 개성이 있다. 자기가 배우고 생각했던 나는 이런 그림을 그릴 거야 라는 게 있는데 그게 실패 요인일 가능성이 크다. 다르게 표현하면 내가 팔고자 하는 음식을 소비자들에게 설득시키는 것보다는 이 지역의 많은 소비자가 어떤 유형인지를 생각한 후에 그 소비자들의 눈높이에서 그 소비자들이 가장 쉽게 사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그걸 제공해야 한다. 내 고집을 양보하고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추는 것, 대화의 본질과 참 닮아 있습니다. 내가 대화를 시도하려고 뭔가를 뱉었는데 상대방이 좀 기분 나쁘게 들었다면 내 말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가령 너 그렇게 안 봤는데 진짜 잘한다 라고 칭찬한다면 어떤 사람은 진짜 잘한다를 중요하게 생각해서 기분이 좋지만 어떤 사람은 너 그렇게 안 봤는데? 날 어떻게 봤는데 그딴 말을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고 기분이 나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이걸 꼭 상대방이 비관적 이라고 단정 지을 게 아니라 다름을 인정해야 소통의 기회가 열린다고 말합니다. 소통의 기회가 열려있는 사람에게는 신뢰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거고요. 신뢰를 주는 말은 신뢰감 있는 태도에서 나온다고 말합니다. 자신이 한 말을 지키는 사람인 거죠. 늘 말의 무게를 아는 사람은 어쩌다 실수를 해도 정말 어쩔 수 없는 일이 생겼나 보다 하고 말지만 그 무게를 가벼이 여기는 사람은 공기처럼 가벼운 취급을 받기도 하며 업무상의 중요한 일을 맡기지 않게 됩니다. 근태만 봐도 늘 여유
여유롭게 오는 사람이 조금 늦으면 그만한 이유가 있겠거니 하지만 가벼운 사람은 지하철이 연착됐거나 사고가 났거나 불의의 사건이 있었다고 자신이 아닌 외부의 상황을 장황하게 늘어놓기 때문에 사실 여부를 떠나 어떤 신뢰를 받기는 어려운 사람으로 자리매김합니다. 안타깝게도 그들은 점점 자기 삶에서조차 결정권을 잃어나가고 외부 상황이 흔들리기 부지기수입니다. 전자처럼 그 무게를 아는 사람은 대부분이 행동으로 말을 합니다. 행동으로 말한다는 건 곧 자신의 일을 장악하고 있다는 건데요. 이를 장악한 사람은 말을 아끼고 결과로 증명합니다. 이를 쥐락펴락할 능력이 되니 어떤 문제가 벌어져도 재빨리 해결책을 마련할 수도 있죠. 소위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대부분의 상급자나 오너들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책을 더 빨리 내고 수정이 빠른 이유도 이 때문인 거죠. 한석준 아나운서는 이 전문가 위에 한 단계가 더 있다고 말합니다. 바로 고수인데요. 고수는 그 영역을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도 자신의 업무를 쉽게 설명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 차이는 장사꾼과 사업가를 나누는 것과 비슷했습니다. 장사꾼은 누구보다 일을 잘하고 내 능력의 파이가 크지만 사업가는 내 능력보다 다른 사람의 능력을 키우고 발굴하는 데에 더 두각을 드러내는 것처럼요. 대화는 말 잘하는 사람에게 유리하지 않다. 대화는 논리 정연한 사람이 이기는 게임이 아니죠. 그러니까 내 말이 옳더라도 상대방이 기분이 나쁘면 우리는 캐치볼을 한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 내가 거짓말은 잘 못해서 나는 틀린 말을 잘 안 하는 편이라. 이런 대화는 상대방이 내 말이 옳다는 것을 알아도 감정이 상하고 대화를 이어가고 싶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야기하기가 싫은 실패한 대화로 끝나는 거죠. 또 우리는 설득해야 하거나 내 편으로 꼭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어요. 아빠는 늘 휴대폰만 보면서 나에 대해 뭘 알아? 라고 저희 딸이 제게 이렇게 말했다고 가정해볼게요. 여기서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생각해보는 겁니다. 내가 휴대폰만 본 것, 너에 대해 관심이 없는 것, 그러니까 지금 내 딸이 하고 싶은 말이 뭘까? 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아빠랑 시간을 보내고 싶어 라는 말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무작정 그 말투에 매몰되어 화를 낼 필요가 없는 거죠. 제가 진짜 못하는 것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요. 아내에게도 이런 해석을 하는 대화법을 가진다면 아마 제 아내도 저의 딸도 저를 좀 더 존중해 줄 거예요. 친한 친구 사이에도 예외는 없습니다. 저의 가장 친한 친구가 있는데요. 얼마 전부터 친구가 저에게 이렇게 말을 자주 하더라고요. 나는 괜찮은데 우리 아빠가 너한테 이렇게 서운해하더라. 나는 괜찮은데 내 아내가 너가 이렇지 않냐는데? 나는 괜찮은데 우리 누나가 너 그렇다는데? 나는 괜찮은데 너 많이 바쁜 거 알지? 근데 그 형이 그러더라고. 이런 말을 친구가 계속 하는 겁니다. 그래서 친구에게 그 괜찮다는 말들에 대해 대화를 한번 해보려고 했어요. 어떻게 지혜롭게 이야기를 해볼까 하다가 지금 가장 친한 내 친구가 지금 저 일로 인해 나에게 많이 서운해하고 있구나 라는 결론에 도달했죠. 그래서 저는 그 화법에 대해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서운한 그 친구의 감정에 이입을 하게 되고 도리어 저를 돌아보게 되었죠. 상대방의 입장에서 상대방의 언어로 말하는 것은 무언가를 팔거나 나를 어필할 때도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자기개발과 관련된 본인의 경험담으로 큰 인기를 끈 유튜버 S작가의 이야기는 상대방의 언어를 잘 사용한 좋은 사례였는데요. 형편이 어려웠던 그는 대학을 다닐 때 과외로 돈을 벌고 싶었지만 대부분의 과외 자리는 모두 의대생들이 차지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틈에서 과외 자리를 얻고 싶었던 그는 다음과 같은 홍보문을 작성했습니다. 저는 내신 꼴등에서 2등급까지 올라온 경험을 바탕으로 당신 자녀의 성적 향상을 도울 수 있습니다. 지금 당신의 자녀가 어려워하고 있는 바로 그 부분이 과거에 제가 어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을 극복했던 방법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했던 방법 그대로 당신 자녀의 성적 향상을 돕겠습니다. 상대방이 원하는 바를 상대방의 언어로 제대로 전달한 사례죠. 영화 프로그램 진행자이자 유튜버인 이순국 씨의 인터뷰를 한번 볼까요? Learn how to do this because of you. I grew up watching WWE, WWF, and you have always been my superhero, really, literally. Wow, So thank you, man. It's an honor for me to be here right now. It's good to meet you. Where are you from? I'm from South Korea, Seoul. Got it. Nice. Awesome. Okay. So if I get too emotional during the interview, please be patient with me. Okay. Hi, Dwayne. Hello. It's great. I just called you Dwayne. Yes. It's a personal honor to be here with one of my childhood superheroes. It's good to meet you too. One sec. Hey, Hiram. Sorry. Sorry. Okay. Let's start this again. Mm-hmm. I think this interview is going to be great. So I'm going to get him to. Okay. All right, can you stand there and just shoot this interview? Thank you. He's from South Korea. He's a big fan, so this is going to be awesome. Really. I mean, really. I used to do the sharpshooter the way you do it to my friends. Oh, really? And the people's elbow thing, yeah. Right. Thank you. All right, we'll start over. Now we can start the clock. Okay.
이승국 씨와 드웨인 존슨의 인터뷰였습니다. 어린 시절의 영웅 중 한 명인 당신과 인터뷰할 수 있어서 영광이에요. 제가 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이 굉장히 자랑스러워요. 물론 드웨인 존슨과 인터뷰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의 출신이나 최근의 이슈에 관해 조사를 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승국 씨처럼 그의 삶을 더 이해하고 이를 영화 홍보를 하는 배우의 입장과 결부시켜서 질문한 사람은 거의 없었죠. 이외에 대단하다, 멋지다, 굉장하다 라는 직접적인 칭찬보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나요? 라는 질문을 통해 간접적으로 칭찬하고 그 노력에 대해 자신이 직접 설명할 기회를 얻어 더 큰 기쁨을 주는 거죠. 이승국 씨는 이 점을 엄청나게 잘 활용한 사례였습니다. 이렇게 대화는 실로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는 힘을 숨기고 있죠. 반면 조심해야 하는 것도 있는데요. 섣부른 조언은 독이라고 합니다. 조직을 운영하다 보면 저도 모르게 곁에 있는 동료들에게 실수나 실패의 원인이 너무 뻔하게 보여서 그들을 아끼는 마음에 많은 조언을 하게 되는데요. 저의 방식이 옳다는 강한 확신과 상대방을 위한다는 마음으로 조언을 서슴지 않고 뱉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해야 할 건 논리정연한 말이 성공적인 대화가 아니듯 이 조언이라는 것도 옳은 이야기이겠지만 상대방이 원하지 않으면 그저 감정만 상하게 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은 비난하는 말로 받아들이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의 요즘 숙제도 스스로 조언을 구하지 않는다면 깊이 있는 조언을 풀지 말자고 다짐합니다.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조언이 아니라 응원일 테니까요. 겸손, 존중이 뒷받침된 대화는 아까 말한 신뢰성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화, 인간관계, 행복 이 세 가지도 선순환의 고리로 모두 연결되어 있죠. 책 속의 말로 오늘의 영상 마치겠습니다. 경청의 가치는 경제 원리에서 찾을 수 있다. 모두가 자신의 말을 들어주길 원한다. 이는 높은 수요다. 그러나 실제로 경청을 잘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이는 낮은 공급이다. 당신이 조금만 더, 아주 조금만 더 듣는 사람이 된다면 그 가치는 엄청나게 높아진다. 엑기스만 봐. 책볼 시간 어디니? 장독대를 켜봐봐. 책볼 시간 어디니? 장독대를 켜봐봐. 책볼 시간 어디니? 장독대를 켜봐봐. 책볼 시간 어디니? 장독대를 켜봐.